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3월 2일자로 올렸던 그 세다 FLNG 관련 후속 영상입니다. 캐나다의 그 세다 LNG, FLNG 프로젝트는 원래 22년 말경 FID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는데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이 되면서 기약 없이 연기 발표가 됐었던 그런 것인데 운영사인 펜비나가 지난 2월 24일 열린 22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그 대외관계 수석 부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그때 세 가지를 발표를 해서 그걸 올렸었는데 그 세 가지 관련 모두 진전이 있었습니다. 1번, 캐나다 연방정부와 BC 지방정부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고 이 절차 3월 말경 승인 결정 날 것 같다. 23년 3분기까지 FID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당시 발표했는데 지방정부인 BC정부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좀 지연되고는 있는데 We are very optimistic. 조만간 승인될 것 같다. 이렇게 그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보도된 거 NGI 기사 사진 보시는 것처럼 승인되었다. 이렇게 3월 15일 보도 나왔습니다. 히스토릭 마일스톤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LNG 판매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대부분 전부 다 우량 고객, 장기 고객인데 FID 이전에 전부 다 팔릴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아크 리소스 회사하고 장기 공급 계약 MOU 체결했다는 것도 보도됐습니다. 즉 앞으로 세다 LNG가 생산할 LNG의 대략 절반가량을 아크 리소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구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엔지니어링, 규제, 영업, 금융 이렇게 4대 핵심 활동들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이 바로 삼성중공업일 것으로 그 당시 추정을 했었는데 그 기사에 타원형 빨간색 타원형 그 부분을 보시면은 세다 LN 프로젝트 리더들이 22년에 한국의 조선소를 현장 방문했다. 그래서 세다가 사용할 선박을 건조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이 말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The contractors chosen to build the SEDA vessel. 여기 누구냐 이거죠, 이 계약자가. 그래서 그 기사의 붉은색 타원 부분 보시면 삼성 헤비 인더스트리 앤드 블랙 앤 비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이죠. 이게 안고 아니겠습니까? 블랙 앤 비치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회사이고요. 저 북미 지역에서 이런 프로젝트 해양 플랜트 할 때 삼성중공업과 자주 컨소시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에 있는 델핀 FLNG 프로젝트도 블랙앤비치하고 컨소시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블랙앤비치가 세다 FLNG 프로젝트에 PRE-FEED 건하고 그다음에 FEED 건을 둘 다 지금 하고 있다. 완성했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다면 대략 한 3분기경에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세다 FLNG 수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의 자체 IR 자료에도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겁니다. 보도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거는 LNG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세다 프로젝트 같으면은 가스 액화에 필요한 전력을 인건의 수력 발전을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이야말로 원조 그린 전기 아니겠습니까? 태양 전력이나 풍력 전력보다도 그린 전기 등급이 더 높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직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다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BC 주정부의 내부 기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보도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LNG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LNG도 같은 LNG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다 FLNG 프로젝트 요거 이제 팩트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운영사인 펜비나는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그 LNG 미드 스트리머이고요. 예, 그래서 헤즐라 네이션이랑 동업해서 그래서 그 규모는 연산 300만 톤, 저장 용량은 25만 큐빅미터, 예, 수명은 한 25년 정도 이런 정도로 세다 FLNG 프로젝트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BC 주죠. 거기 그 키티메티 지역입니다. 그 사진도 올려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스는 현재 공사 중인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 그 파이프라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서부 캐나다 퇴적 분지인 유전지대 WCSB의 가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WCSB 이게 내륙에 있는 그 유전지대인데 그 내륙 그 가스를 지금 그 태평양 서부 태평양 지역으로 가져와서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이겠죠. 거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 WCSB 유전지대가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할 때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 저 지역보다도 지리적 이점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후속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신규 가스전 개발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이게 대규모 신규 가스전 개발하면 그냥 환경 당체에서 생 난리니까. 예. 왜냐하면 땅 파헤치고 구멍 뚫고 해야 되니까 환경 훼손한다는 거죠. 예.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저런 지역은 또 저기 유럽 같은 저런 지역은 이런 그 프로젝트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세다 그 FLNG는 대규모 신규 가스선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의 가스 유통망에 접속을 해서 지금 세다는 가스 대규모 수요자 지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받은 가스를 앞으로 건조될 즉 삼성중공업이 건조할 FLNG에서 액화 저장했다가 그 LNGC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팔겠다 뭐 이런 구상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그 어떤 전력은 BC 하이드로 트랜스미션 시스템 이제 거기서 수력 발전하는 그 발전소죠. 거기서 수준한다,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력 전기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있습니다. 이제 골자가 되고요.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은 그 유럽의 CS 은행 관련한 뉴스, 그러니까 최초로 나온 게 CS가 그 내부 감사를 해보니까 21년에서 22년 사이에 그 CS 내부 통제 심사 과정에 뭔가 문제가 발견된 것 같다. 이렇게 주초에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당시 미국 그 SVB 은행과 시그니스 은행 광속 파산 상황과 맞물리면서 CS 주가가 1차 급락을 했는데 그 후 이제 이 불난집에 부채질한 것, 설상가상인 상황이 뭔가니 CS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만약에 CS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더 이상 현금 투입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동반 폭락세를 지금 촉발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스위스 당국이 만약에 CS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된 것으로 일단은 평가가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주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CS 그 주가 보시죠. 그 다음에 유럽계 주요 IB인 UBS, 요 주가도 한번 보시고요. 최근 한국에서 조선주 집중 매도한 그 미운 쌍둥이 못난이 자식들고 IB, 미운 쌍둥이 못난이 IB, 모건이 주가도 한번 보십시오. 시원하게 박살난 거 구경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세로 상승 마감했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입니다. 반도체 부분은 단기에는 하락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저는 이상할 뿐입니다. 특히 메모리 분야는 최소한 23년에는 저거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매입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 아주 강합니다. 다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한국에다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가령 ASML이나 AMAT, 미국의 AMAT 이런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1, 2등 이 기업들이 단기에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 업종은 만약에 하락하면은 쭉쭉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 글로벌 1등 이 기업들은 중공 수출 통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공에 못 파는데 그 대신에 다른 곳에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중공을 대체하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냥 메모리는 아니라는 거죠. CS은행의 내부 통제 기준에 흠결이 있다고 CS가 스스로 발표한 거 이건 매우 잘한 거 아니냐. 이건 칭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CS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파산한 SVB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한국의 국민연금도 이 내부 투자 통제 절차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저거 그냥 두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돈을 스타트업 주식 매입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벤처 주식의 본질은 만기가 아주 긴 장기 콜 옵션과 위험 수익 특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연금자산을 이런 데다가 투입하면 절대 안 되죠. 마치 빚내서 복권 사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그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전부 다 빚입니다. 빚. 돈 빌리는 거라고요.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이잖아. 나중에 노후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 국민연금의 부채라는 겁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돈 받아가고 복권 왕창 사놨으니까 그 복권 당첨되면 갚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권은 대부분 꽉 나잖아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 주식은 대부분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거 스타트업 10개 중에 9개는 망하고 1개가 나머지 9개 손실을 다 커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SVB 주식을 샀다는 것은 여기는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1. 내부 심사 기준 자체가 결함이 있거나 이 경우는 내부 심사 기준 제도로 설계할 책임자, 내부 통제 책임자 반드시 문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심사 기준을 제대로 설계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남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부 심사 기준이 정상적으로 설계되었다면은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 투자 책임자가 그 기준을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투자 집행한 그 책임자 반드시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책이라는 것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기 벤처캐피탈 같은 데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분명히 제2, 제3의 SVB 유사한 투자 사례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거 전부 찾아내서 모두 그거 처분해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추가로 이거 감사원 감사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정상국가라면은 국정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저 정상 국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거 아수라 국회입니다. 아수라 국회. 더불어 사기 조작, 도적 마귀 당이 아수라 시장 마귀 도적놈을 방탄질을 하는 범죄단체로 지금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내년 총선에서 저것들 몰살시킨 다음에 그래서 범죄단체 방탄하는 아수라 국회가 정상국회로 거듭난 이후에 그때서나 국정조사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일단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정상적인 그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